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5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5주차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 리터러시와 독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녹화하는 시점과 이것이 또 업로드된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성공 콘텐츠 발표하는 것은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 표준 강의 안에 성공 콘텐츠 분석, 동료 평가, 유튜브,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네, 유튜브 실제 개설해서 네, 영상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게 우리 표준 강의 안의 핵심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보니까 동료평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평가는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업로드를 해야 되고, 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유튜브를 좀 봐야 되고, 네, 유튜브를 보고, 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근데서 힌트를 얻어서, 네, 우리가 사실은 뭐 많은 장비랄지 여러 면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좋은 유튜브 창작물을 업로드해야 되니까요. 유튜브 성공 콘텐츠 분석, 그리고 자신의 개인 채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운영할 것인가, 네, 그 정도는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런 분은 제가 따로 블로그 운영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5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이제 신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제 첫 주차, 뭐 2주차, 3주차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그 능력 자체를 향상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가 크게 이해와 표현, 네. 그래서 읽기와 쓰기, 이해와 표현 영역 나눠서 볼 때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 신장시킬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중 이해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리터러시를 신청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라는 어떤 매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미디어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독서, 네, 우리가 독서하는 능력이 있어야, 훌륭한 독서 능력이 있어야 리터러시 능력도 뭐 향상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그 독서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독서, 문학과 관련된 독서, 네,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란 무엇인가 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거에 표현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컴퓨터라는 매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ICT, 활용교육 이런 게 있었어요. 예, ICT 활용 능력. ICT 활용 교육보다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 그리고 생산 방법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네, 그래서 정보의 올바른 이용법,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생산 방법.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까지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방법까지 우리가 포괄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 갈 수 있다. 자,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는 또한 저작권 교육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교육.
그리고 뒤에서도 또 저작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ICT 활용 교육이란 무엇일까? 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로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ICT는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화를 위한 것입니다. 네. ICT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 ICT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ICT에서 어떤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그 주고받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이용하고 이해하고 이용하고 이해하고 네, 이용하고 이해하고 또 생산 하는 데까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이 ICT를 또 활용하겠죠. 활용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이란 무엇이냐?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네,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또 어떤 정보를 창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해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인지에 대한 사실은 판단도 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올바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또 생산해야겠죠. 나의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정보를 왜곡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자, 다매체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에 접근하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평가와 표현이 모두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정보가 넘쳐나죠? 네. 그 정보가 넘쳐날 때 우리가 올바른 정보에 접근해야 되고 또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네. 평가, 그에 따른 평가 그리고 표현이 모두 요구된다. 자, 이러한 모든 역량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와의 관계. 다소 정적으로 느껴지는 독서와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자료 읽기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 사이에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김혜석 연구자가 ICT 활용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밝혔는데요. 온라인 자료 읽기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 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독서의 관계를 또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쇄 매체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표현 능력을 가진 학생은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진다. 그게 이제 김혜숙 연구자가 연구 논문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인쇄 매체에 대해서 뭐 인쇄 매체에 나타나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온라인 자료에서도 그런 비슷한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접근하는 것도 능력도 떨어지고 뭐 책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 평가하는 거,
또 자기가 또 실제 글을 쓰는 표현 능력도 떨어지는 학생은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라인 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또 부정확한 정보도 뭐 혼재하며 네, 또 브라우징이라는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자료 너무 방대하죠? 부정확한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브라우징이라는 탐색 특성상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학부에 다닐 때는 그때는 컴퓨터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 컴퓨터에 의존하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준다. 그러면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 책을 찾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거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죠.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인쇄 매체 인쇄 매체도 보기도 하지만 일부 이제 학생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짜집게 해서 이제 뭐 대학 과제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책을 위주로 찾았고, 근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조금 하고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쇄 매체보다도 인터넷 정보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수님, 수업하신 교수님한테 바로바로 혼났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찾는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그 숙제를 해가는데 이제 교수님들은 보면 딱 바로 아는 거죠. 전문가니까.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찾아왔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거짓말은 또 못하거나 안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리 해서 인터넷 검색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바로 혼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과제를 줄 때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된다. 책을 찾아봐라. 책을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네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다. 이거는 대중적인 정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혼났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가 내가 찾는 정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정보라는 것은 어,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네, 다 책에 있는 거죠, 책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써져 있죠. 그러나 도서 자료는 정보의 정확성,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도서의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 딱 쳐가지고 찾을 수가 없잖아요. 다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음, 정확한 정보, 체계적인 정보,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인쇄매체에 있다는 거죠. 네. 도서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여 찾아내는 것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탐색해서 찾아내는 것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은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기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립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네. 실물인 책을 통하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익숙해진 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도서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 포털에 들어가서 단어 딱 치고 검색한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또 쓰는 것이 독서 교육의 또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책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책을 하나의 매개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까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바를 책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 막연하죠. 너무 어려워요. 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부터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예. 찾는 자만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찾아보면 주위에 아주 독서 모임이 많이 있어요. 네. 다양한 독서 모임, 또 다양한 독서 학원, 또 문화센터, 또 그리고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또 다양한 독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참여할 필요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양한 독서 활동이 또 실제 존재합니다. 네. 자신이 또 그렇게 또 해나갈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규칙적인 독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독서 활동을 또 펼쳐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세 끼씩 밥을 먹고 또 규칙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규칙적으로 또 친구들도 만나서 만나기도 하고, 어, 또 친구들 만나서 또, 뭐 술도 한잔 먹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석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운동도 그렇게 하잖아요. 운동도. 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네, 그래서, 음, 저도 지금 이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면, 학교 중에 바쁘면, 이제 사실은 뭐 1시간 못해도 한 30분씩 하거나, 가끔씩 뭐 빼먹을 때도 있지만, 네. 평일날 못할 수도 있어요. 평일날 바빠서. 저는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은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일날 바빠서 운동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꼭 독서 활동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이제 독서 활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규칙적으로 최소한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 뭐, 한 번 할 때 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은 또 하지 못했는데, 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틀 중에 하루는 도서관에 가서 90분 이상, 1시간 반 이상 책을 읽으려고, 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하여튼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독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제 제가 뭐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데 이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엘리트 농구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엘리트 농구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우리 아들이 6학년일 때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네. 지금 이제 고3이니까 6년 전에 그때 천안에서 소년체전이 있었어요. 천안 소년체전. 그 당국대, 네. 당국대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당국대 체육관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음, 거기서 탤런트 이준이죠? 네. 그 이준도 만나고 그 사람 아들의 당시 5학년, 이게 아이보다 한 학년 아래에서 서울 삼광초등학교인가 거기서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5학년 때 농구를 좀 시작했는데 이제 점프볼이라는 농구 잡지 이거를 사달라. 그래서 제가 정기 구독 시켜줬습니다. 1년 정기 구독. 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거면 읽어라. 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애가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정기 구독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느냐. 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애가 좋아할 때그 정기 구독 시켜줘서 그때 읽으면 그런 것들이 다 독서 능력이 또 향상이 되는 거예요. 정기 구독이 왜 좋냐면 때가 되면 알아서 책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오는 날 하루 정도는 애가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한 몇 시간 정도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로 제가 기억하기에 한 권에 한 7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뭐 그 정도 충분히 투자할 만하죠. 투자해서 네.
자기 적성에 맞는 독서 활동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7천 원 정도 투자하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어떤 직업, 자신의 특성, 특기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잡지를 사실 정기 구독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등산, 낚시, 골프 이런 거 네, 정기 구독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뭐 뷰티와 관련된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다양한 독서 활동이 존재하고 독서 모임도 있고 그리고 실제 내가 또 그렇게 독서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 활동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문학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이제 문학과 관련 지어서 제가 네, 2교시에 문학과 관련 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자 여기서 마치고 이제 뒤에 연결되는 여러분 동료하고의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수빈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리시 발표 과제를 할 토탈뷰티학과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 분석은 룰룬스라는 채널인데요. 일단 가입일은 2019년도 2월 17일에 가입을 하셨고 조회수는 2억 8,353만 2,613회가 총 조회수고 구독자 수는 총 66.7만 명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룰룬스 같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고 네, 업로드 주기 및 분량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영상 시간은 총 30분가량이 걸리고 콘텐츠 및 구성 및 성격은 도쿄에서 사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나 육아나 도시락, 뭐 요리 맛집, 그런 캠핑 기록 등을 이제 그렇게 업로드를 하시는 분이시고, 동영상 수는 총 440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무래도 한국인인데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국인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일본에서의 주부 생활이나 육아나 일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브이로그로 담아내서 새로운 느낌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의 개인 그러니까 채널 네, 이거는 이거는 이수빈 학생이 네.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 아, 이거 객관적인 증거가 빠졌네요. 네. 어, 어, 어. 못하지 않았었나. 이게 친구가 다른 사람이 이 룰룬스가 성공했어? 성공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성공했다는 근거가 뭐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또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어, 음, 앞에서 발표를 누가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조회수가 많아.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가. 뭐 이런 것들이 구독자가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아, 어. 아마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주관적인 거를 적어야 되는데 못하나가지고. 그러니까 객관, 객관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는, 음, 어, 조회수가 많은 거랑 음, 아무래도
이제 일상 브이로그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올리니까 음. 거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주관적으로는 이국적인 어떤 브이로그가 영향을 준 것 같다. 네. 네. 자, 그럼 개인 채널 컨셉. 네. 저의 개인 채널 컨셉은 채널명은 숲숲으로 하고 숲숲으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이제 제 별명을 가지고 숲숲이라고 불러주는 것 때문에 아, 채널명은 네네네. 이렇게 정했고요. 제작 목적은 네일샵이랑 학교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직장인 겸 대학생의 모습을 이제 일상을 공유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할 거고, 업로드 횟수는 아무래도 학교랑 직장이랑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한 2주에 한 번씩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영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고, 컨텐츠 및 취지의 및 성격은 뭐 이것도 못하나 또 PPT를 제가 제대로 잘 못했었네요. 아무튼 괜찮아요. 아무래도 네. 네. 이 취지 및 성격은 이제 네일샵에서 출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 겸이랑 대학생 네. 일상. 아, 이거 아예 똑같이 적용했었구나. 잘못했었다. 이게 아무래도 취지 및 성격이고, 네네네. 목적이 이제 아마 브이로그, 네, 네. 일상 공유하는 그거고, 이제 컨텐츠의 특징은 이제 일이랑 공부랑 휴무 때 저의 모습에 그런 것들, 이제 쉬는 날까지 합쳐서 그런 저의 그냥 평상시의 일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직장인과 대학생을 같이 하면은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직장인과 대학생의 마음을 둘 다 공감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네일샵의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또 학교도 같이 다니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직장인과 대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직장인과 직장인과 대학생의 마음을 공감이 가게끔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네. 네. 근데 많이 바쁘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슬슬 날도 따뜻해지고 성수기여서 샵에 손님들이 좀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뭘 이런 샵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되죠? 네네네. 아, 그럼 예약이 이제 꽉 차는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성수기니까 하루 많으면 한 6명, 7명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수입이 많아져요? 아무래도 인당, 아, 인당으로 페이를 받는군요. 네. 아, 비율제로. 많이 하면 네네, 많이, 비율제로. 조금 하면 조금. 네네네, 맞아요. 아, 근데 네일샵이라는 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것도 그런 성수기, 뭐 비성수기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특히 여름이 제일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 아, 게, 노출이 많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아, 겨울에는 추워서 장갑 끼고 이러니까 안 하겠네. 근데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좀 덜 아, 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그럼 네일샵이라 하면 발톱도 합니까? 네, 발까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 여름에 발까지 되게 많이 하시고, 여름에 발까지. 네. 아, 보통 이제 그렇군요. 샌들 신으니까. 네, 나머지 계절들은 이제 손만 하시니까. 아, 그럼 양손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나요? 이게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음. 보통 이제 그냥 아트만 하신다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양손 손, 하는데, 양손. 네. 한 어, 평균 시간대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일 한 것이 한 얼마나 가요? 한 달을 가요? 아니면 뭐 한 2주 가요? 보통 한 달? 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지불하나요?
근데 거의 보통은 그렇게 하시고, 아, 뭐 좀 싸게 먹히는 곳이 있다 하면 한 5만 원 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어요. 해서 5만 원, 10만 원, 그래서 뭐 1시간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여름에 많이 하는군요. 귀여운 여성들, 어린 애를 키우는 엄마들도 많이 합니까? 근데 주부님들도 되게 많이 하셔요. 미혼 여성도 많이 하고요. 네네네. 아, 저 애를 또 이게, 키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애를 키우면은 이 잔손이 많이 가잖아요, 애를 키우는데. 아,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네일 아트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불당동 쪽에 있는 샵에서는 아마 주부 위주로 아마 손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네일 아트를 하고 손톱이 긴데, 막 애를 씻기고,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런데 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부들은 아무래도 손톱 길게 말고 이제 일부러 짧게 아, 이제 부탁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짧게 하면서 발라드리는 그 편이에요. 손톱 위에, 네네네. 이게 길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군요, 또. 네. 네. 아무래도 각자의 취향이랑 스타일도 있으시기도 하고, 네. 뭐 손톱이 길어도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주부 생활을 해도 뭐 지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시는데, 아, 진짜 사람마다 진짜 스타일이랑 그런 게 다 달라가지고. 사람마다 엄청 다양하군요. 네. 아. 자, 그 룰루스 보시고 도시락 싸는 거 많이 보셨어요? 저는 이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잠깐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시락 싸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락 싸본 적은 아직 없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아무래도 샵 출근하다 보면은 가끔씩 점심시간 놓칠 때가 있어서, 음, 이제 짬 시간 내서 이제 어쩌다 한 번씩은 도시락을 싸간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렇게 룰루스처럼 요렇게 이쁘게 싸요? 이쁘게는 못하고, 음, 이제 빨리 이제 먹고 이제 또 일을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냥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이제 아무거나 때려 넣고 그냥 뭐 김치볶음밥 정도라든지 뭐 요런 정도.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도시락은 매일 제가 쌉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유튜브 동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